여러분들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책이란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재에 꽂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책장 위에, 책상 위에, 손 위에 놓여 있는 그 책들,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뭐 저자가 글을 쓰겠죠. 그리고 출판사라는 곳, 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테고요. 그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 뭐 서점에 가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점에서 만나서 그 책을 구입하겠죠. 네. 뭐 대체적으로 그렇죠. 이 정도를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띄엄띄엄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그 듬성듬성한 부분들이 좀 채워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출판사, 출판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송수민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출판사의 뭐 회사입니다. 책을 만드는 곳이죠. 출판사에 대체적으로 책을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을 맡는 부서가 있겠죠. 뭐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책을 편집하는 부서, 편집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하는 경영진들이 있겠죠. 뭐 이 정도를 또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선아님 안녕하세요. 네, 조만간에 그 책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커피도 보내드릴 거예요. 14분! 와, 이거 뭐 무슨 일입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공유의 힘입니다. 조명의 힘인가? 예.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오늘 함께하는 책이 말단 편집자의 하루하루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이에요. 편집자, 에디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집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란 게 있을까요? 편집자는, 이 출판사의 편집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리고 출판사의 편집자는 출판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할까요? 그 이미지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편견이 궁금해요. 네, 가감 없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편집자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사실 편집자가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일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중쇠의 미정이라는 책을 읽고 난 후에 편집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출판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를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깐깐할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리하는 사람, 앉아서 안경 끼고 약간 찌든, 요런 이미지다. 박승규님 안경이 잘 어울린다고요? 고맙습니다. 애쉬크로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안경을 선물 받았습니다. 편집자는 편집증 환자는 아니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하하하하하. 개그시죠? 김성찬님도 안녕하세요. 찬찬이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봤습니다. 제가 좀 바쁘적하느라고 피드백을 못 남겨드렸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약간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할 이야기랑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뭐 출판사에서는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책을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건네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판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출판사에서 어떤 책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좋은 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책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퀘스트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독자인 입장에서 책을 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자는 종합 아티스트라고 생각되네요. 왜죠? 제가 생각하는 종합 아티스트의 대표적인 인물은 홍서범 씨가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홍서범 씨의 이미지와 편집자의 이미지 어떤 부분에 공통점이 있는지 노래방에서조차 맞춤법을 지적하던 편집자가 기억난다고요. 이 직업병이 또 있죠. 네. 저도 이제 이러한 커멘터리는 여러 번 봤어요. 페이스북에 댓글 남길 때도 항상 그 띄어쓰기 체크를 하고 쓰신다는 자기 검열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사실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또 그래요. 좋은 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책이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출판사의 직원이에요. 그리고 뭐 출판사에 보통 이제 편집회의라는 걸 할 거 아니, 기획회의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이번 달엔 뭐 이번 상반기엔 뭐 올해는 이런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했을 때 뭐 제안을 했을 때는 저라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돋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아이템을 기획회의에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내지 않았던 그러한 아이템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번 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내지 않는 책이라면 어떤 사람들도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라고 혼날 것 같긴 해요. 예. 여하튼 뭐 이런 이야기가 그득 담겨있는 책이라고 여러분들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책 실물 보여드리죠.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 제가 몇 개 이렇게 추려놓은 거고요. 중쇠미정이라는 책입니다. 책이 팔릴 리 없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의 그 여러분들 출석 암구 뭔지 아시죠? 슬퍼요. 말단 편집자의 하루라고 이 작품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 책은 만화책입니다. 하나씩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 짧게 소개할 수 있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약소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를 통해 출판의 현실과 문화를 돌아보는 블랙 코미디다. 대단하죠? 네. 요즘에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댓글 고정 기능이 있습니다. 예. 궁금한데 대부분 편집자가 편집 디자이너를 겸하나요? 큰 곳은 분리되나요? 맞춤법뿐 아니라 장평, 자간, 줄 간격, 폰트 이런 것에도 엄청 예민하신 편집자 많아서 프로 예민러 드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섬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제가 아는 선 내에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섬님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대중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규모의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편집 디자이너를 아예 고용한 상태에서 상근시켜서 하는 그런 출판사 아마도 되게 이제 규모가 좀 큰 출판사일 겁니다. 뭐 아무래도 이 작은 출판사, 소규모 출판사, 약소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인건비 문제가 바로 걸리기 때문에 상근직으로 두기가 쉽지 않겠죠. 그럴 때면 이제 아마 분리되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안디제이 그 정도는 예상 가능한 답변이에요. 그렇다면 이쪽 분야에서 잘 아는 분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2분 이상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세가 미정이라 퍼렇게 질렸나요? 라고 했는데 이 책이요 저자가 일본 분이에요. 일본에서도 출간됐거든요. 제가 그걸 봤는데 그 일본에서 나오는 그 서적 같은 경우에 색이 퍼렇진 않더라고요. 예. 좋은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제 이 사파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예. 이현용님 안녕하세요. 이현용님께서 뭐 닉네임 굉장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다시 절판되는 책 살리는 출판사 하나 하고 싶다고요.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어떤 출판사 기억납니다. 도산했다고 최근에 들었고요. 싱크가 살짝 안 맞는다고요. 예. 중쇠는요 초판 다음 쇠, 뭐 2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다음은 3쇠, 4쇠, 어기야 디야, 어영차,
에헤라디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특히 사파리에 문제가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1분만요. 예. 오늘따라 또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출판사에서 근무하시는 편집자분들이 접속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위안 받는 시간이 될까요?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소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를 통해 출판의 현실과 문화를 돌아보는 블랙 코미디다. 만화책입니다. 여러분들, 편집자들 마감 많이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하는 마감 있죠. 그리고 아까 뭐 얘기가 여러 개 나왔지만 오탈자, 예, 이거 보느라고 아주 그냥 눈에서 충혈되는 그런 이미지. 그런데 그게 이 오탈자가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왜 꼭 인쇄 후에 보이느냐, 왜 난 그렇게 해서 그 스티커를 붙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노력과 상관없이 참 안 팔리는 책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계 업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모습들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책 사실 그 원고 누가 씁니까? 저자가 쓰죠. 우리 저자는 왜 이렇게 글을 쓰지 않으실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오늘 한 소리 들었습니다.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났는데요. 예. 박승규님, 소방관인데 책 관심 있어요. 만화책 잼나겠습니다. 승규님 안녕하세요. 예, 그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예, 우동관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제가 오늘은 모바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초판 부수가 다 팔리면 다시 찍는 걸 말합니다. 출판사의 목표죠. 예, 그렇군요. 읍소문 쓰고 싶은데 한 권밖에 안 주신다니까 좋아요 요청을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이섭님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겠죠? 내가 읍소문을 작성하면 내가 이 책을 받아갈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 좋습니다. 그래도 이섭님 선정이 됐는데 다른 분들께서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때 양보하시는 건 어떨까요? 읍소문이라는 게 한 분이 작성해 주셔야 주변 분들께서도 또 용기 내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섭님께 부탁드릴게요. 북 리뷰하다 보니까 출판사도 힘들구나 느끼네요. 어떻게든 읽게 하려는 노력도 있고. 그렇죠. 예. 이섭님께서 네, 오늘 승규님이셨죠? 파이어맨 소방관님이라고요. 예, 멋집니다. 소방관에 대해서 할 얘기도 참 많은데요, 그렇죠? 예, 많이 힘드시죠? 책 제목은 중쇠 미정입니다. 예, 이거 간간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 중쇠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까 연하님께서 잘 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길게 풀어보도록 하죠. 중쇠라는 말은 사실 출판업계 용어라고 합니다. 초판을 찍은 책이 다 팔려서 책을 일정 부수 또 찍는 것을 말합니다. 뻔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초판이라는 것을 대개 요즘에는 몇 부를 찍느냐 이런 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 2,000부 정도 초판으로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워낙 그 독자의 수가 좀 적어지기도 하고 책 구매하는 그 수도 좀 적어지다 보니까 1,000부 찍는 경우, 500부 찍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해요. 책을 그거밖에 팔지 않아? 한 권의 책을 냈는데 2,000권도 안 팔린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예, 출판계가 어렵다, 서점이 어렵다, 출판사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중쇠미정이라는 책, 이 책의 제목은요, 이 대다수의 책이 중쇠를 못 찍는 이 출판 현실을 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 코미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부팅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 저자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겠죠? 저자는요, 가와사키 쇼헤이라는 분이시고요, 만화가이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편집자거든요. 아마도 자신의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유추할 수 있어요. 필름 아트사라는 일본의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가장 큰 하나 한국에 출간된 그 번역해서 이렇게 나온 책은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 중수의 미정이라는 책이 또 이제 잘 되면 이 작가분의 다른 작품들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이 넷카페 난민이라는 책을 이 분께서 쓰셨어요. 2007년에 쓰신 건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넷카페 난민이라는 제목의 책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게 있는 게 여러분 넷카페 난민이 뭔지 아세요? 일단 이 넷카페 난민이라는 게 2007년에 일본 유행어 대상에 수상한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2007년에 이 돈이 없어서 PC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넷카페 난민이라는 표현을 이 작가분께서 창조해내신 거죠. 만들어내신 거죠. 일본 유행어가 됐다고 해요. 이 책을 기획한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만들어낸 동기가요. 다른 어떤 한 권의 책 때문이라더라고요.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료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중쇠를 찍자라는 만화책, 드라마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편집자님보다는 소방관이 안 힘들다고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김유미님 알고 계신다고요? 일본 출판 현실도 힘들죠. 예, 많이 힘들죠. 몰락도 한번 겪었고요. 네, 지금도 적지 않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 나온 책 맞군요. 예, 이게 지금 화면에 이제 띄워주시고요.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기획할 당시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자, 중쇠, 재판, 재쇠 이런 표현을 쓴대요. 여러분들 텍스트 잘 보이시죠? 네, 하나하나씩 하나의 포스팅 보듯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이 중쇠를 찍자라는 원작은 만화고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죠. 네, 이거 인기가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출판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중쇠를 찍자라는 그 작품, 바로 그 말을 제목으로 내세운 작품인데 이 만화 편집자의 밝고 희망찬 성공담을 그려낸 그런 책으로서 책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드라마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한편으로는 대다수 출판사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 중쇠를 찍자라는 그 작품에서 나온 출판사, 그 배경이 된 그 출판사는 매출이 어마어마한, 한국으로 치면 M사, 또 M사, 또 M사, M사만 나오네요. 네, 초대형 출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대사 중에 15,000부가 적다고, 더 찍어야 한다고 주인공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 부분, 그래서 5만 부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인쇄가 결정됐다. 실정상 이것은 대형 출판사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400개 정도 되는 일본 출판사 중에서 저 정도 규모의 출판사는 상위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실과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약수 출판사는 똑같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쇠를 찍자라는 그 작품은 대형 출판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면 그게 모든 출판사의 모습을 다 담아낸 게 아니니, 그렇다면 가와사키 쇼에이는 작은 출판사, 약수 출판사, 소형 출판사, 1인 출판사, 독립 출판사의 모습을 그려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중쇠의 미정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저자분이시고요. 이러한 생각으로 주인공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책을 만든 이 그리조아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네, 설명이 좀 됐죠? 중쇠를 찍자가 경쟁사다. 전 경쟁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경은 엇비슷할 수 있으나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제가 느껴본 바는 그렇습니다. 저자 소개도 어느 정도 됐고 책을 왜 만들었는지 정도도 말씀드렸어요. 네.
다음은 저도 오늘 좀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오늘 크거든요.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저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책이 팔릴 리 없다고 하는데 이 중세 미정이라고 하는 이 중세 한번 찍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예? 이 북파인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이 촛불이 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게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의 이 작은 촛불들이 하나의 그 외침들이 대단한 일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 중세 따위 정도 못하겠습니까? 약간 허언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반응이 별로 없나요? 네, 이 고정글 좀 풀어주세요. 정말 잘 안 되네요. 중세를 찍자라는 그 작품으로 출판사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염려했던 저자가 책을 기획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원래 이 책이 단행본으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현재 그 일본에서도 만들어져 있는 서점에 내놓아져 있는 그 책은요 좀 분량이 더 많다고 해요. 분량이 다르다? 내용이 다른가? 이게 동인지 문화가 일본에서는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연재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자분께서 직접 책을 만들어서 독립 출판 형태로 만들어서 책을 판매를 했는데 반응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괜찮았다고 해요. 하루에 몇 권이나 팔렸을까요? 그걸 이 한 손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출판사 이 글이 좋아라는 이 출판사의 담당 분께서 대표님께서 직접 작가분을 컨택해서 책을 이렇게 계약했다고 해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형식으로 책을 이거 외서잖아요. 외서를 이렇게 번역해서 나오는 형태인데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리 좋아라는 출판사에 대한 소개 잠깐 하면요. 그리 좋아 축구책 내는 곳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그리 좋아 FC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 좋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그리 좋아 FC 같은 경우 축구 관련된 책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 좋아는요.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표의 그때그때 관심 분야를 책으로 낸다고 합니다. 예, 현재 이 중세 미정의 책을 낸 이 그리 좋아 출판사의 대표분이시자 동시에 중세미정에 번역하신 이 김연한 대표님께서는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그 연하님께서는 현재 이 분야가 관심 분야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승규님, 중세 하라. 좋습니다. 오늘 뭔가 이 정의를 외치는 것 같은 할 수 있다. 오바 좀 하도록 하죠. 편집을 소재로 한 책들이 많이 보인다고 편집의 정석이라는 책도 있군요. 전 몰랐습니다. 사실 출판사를 그리는 그리고 편집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매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좁죠. 약소 출판사의 편집자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냈다라는 것은 아마 좁을 겁니다. 비교할 만한 책이 있을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책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그림체는 어떤지 그리고 뭐 책의 크기는 어떤지 아는 안에 뭐 한디제이가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 댓글 좀 풀어주십시오. 예, 풀었습니까? 자, 이제 화면이 나가고 있죠? 예. 책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아까 권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퍼렇습니다. 예, 네, 퍼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앵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중쇠미정 코리아 에디션 책이 팔릴 리 없다라고 자꾸 이게 좀 자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가 팔릴 리가 없다고? 내가 살 건데? 약간 이렇게 오기를 부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말단 편집자의 하루하루라고 작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인공이라고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니까요.
펼쳐보죠. 일단 그 책을 넘기는 방향 자체가 한국에서 되게 내는 그런 책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가끔 이렇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만화가 이런 방향인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이러한 방향을 고집했을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왜 고집했을까?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저자 소개고요. 번역가의 소개가 있습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는 편집자들을 응원한다고요. 예. 이 책의 상품화에 대해서 참 고민할 것도 많은데요. 그래도 난 책을 만들 거야. 하나하나 뭉클뭉클합니다. 예. 머릿말 부분이에요. 편집에 관해서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좀 무관심합니다. 잘 모르죠. 그런데 편집이 이렇게 무시된 채로 흘러가도 될까요?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숨은 수요를 찾아내서 예상 밖의 공급을 하는 편집자가 미래를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신념 덕에 편집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다소 별난 만화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자의 소회가 밝혀져 있습니다. 목차고요. 입고, 오자, 기획회의, 도서유통사, 원고받기 1, 2, 소제목, 결산 이렇게 8화로 나뉘어져 있고요. 끄트머리엔 저자 인터뷰도 있습니다. 이 번역하신 분이자 이 책의 발행인이시죠. 김연한 대표님이랄까요? 번역가분이랄까요? 역자분께서 직접 인터뷰를 하셨더군요. 이 중수의 미정에서 등장하는 출판사의 이름이 바로 표류사입니다. 표류. 흔히 말하는 그 표류하다의 그 표류입니다. 예. 그 출판사의 그 제목부터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표류의 이미지가 아마 이 출판사의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표류사의 주인공, 표류사의 편집자 주인공입니다. 이름과 성별이 불명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밝히고 있어요. 일에 대한 열정이 약하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집장 또 주요 인물입니다. 이 표류사 전체를 이끌고 있는 현장 지휘자인데요. 발행인을 대신하고 있어요. 대표가 보통 발행인인데 편집장이 발행인이다. 왜일까요? 네.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편집자였다고 합니다만 현재는 부편집장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리더예요. 이러한 모습이고요. 상자라는 이름의 편집자도 있습니다. 주인공의 직속 선배입니다. 많이 혼냅니다. 양동이라는 녀석, 이 친구는 영업자입니다. 예, 양동이라고 그려진 이유 약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이 양동이가 되게 이제 비어 있고 뭐 시끄럽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 저자의 생각이고요. 영업 부장으로 있는 머리핀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편집장에 대한 소개 중에 하나가 끄트머리에 완력이 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을 읽고 받아들이고 독해하는 데 있어서 이 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지? 네, 직접 읽어보셔야 할 거예요. 이 표류사에 대한 소개가 앞에 있어요. 사장은 편집장에게 전권을 주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일까요? 입고 앞부분부터 살짝 보여드리죠. 이 책의 그림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저자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특징이 여기에는 출판 업계 용어들, 전문 용어라고 말하는 것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역시 친절하게 주석에 달려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으며 입고까지 앞으로 2시간 못 맞추겠다. 입고 편집이 끝난 원고를 인쇄소에 넘기는 일 쭉쭉쭉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연기할 수 있으려나? 지금이 오후 7시니까 사소한 부분은 교정소에서 고치자. 교정소에 뭐지? 설명. 완성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책 데이터를 적당한 종이에 시험 인쇄한 것. 그래서 교정세로 수정을 미루는 건 좋지 못한 생각이다 라는 사견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흘러갑니다. 전화가 와요. 따르릉 따르릉. 예. 네, 표류사 편집부입니다. 네, 인쇄소에서 전화 왔어요. 판다 인쇄소입니다. 이 최종 데이터는 언제쯤 될까요? 라고 물음이 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언제쯤에도 주석에 달려있네요. 이거는 전문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제쯤,
인쇄소에 데이터를 보내는 날을 미리 알리면 인쇄소는 인쇄일을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날 못 찍으면 인쇄소는 다른 일정으로 차질을 빚게 되므로 편집자는 일정을 꼭 지켜야 하지만 보통 아슬아슬한 지점까지 갑니다. 그래도 인쇄소는 할 수 없이 기다립니다. 이런 이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언제쯤에 함의하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여기에서 큰 글자로 주인공은 말합니다. 내일 오전으로 연기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 또 넘겼습니다. 제 시간에 맞출 수 있으려나? 여기 또 다시 제 시간에 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편집자가 늘 고민하는 문제라 한바탕 일을 치르고 난 뒤부터는 신기하게도 제 시간에 맞춰 일을 한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재치 있는 하지만 우픈 그런 설명이죠. 표류사의 직원들은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핍니다. 예, 담배 한 대 피우자고 하면서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과 함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편집장도 등장하죠. 이야기를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직접 읽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만 보여드릴게요. 하고 제가 몇 개 뽑아놓은 거 말씀드리도록 하죠. 재밌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참 재밌었어요. 네, 이 주인공이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큰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장한테 이제 그 실토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크게 큰 실수를 했네요 했더니 이 편집장이 견제 수준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견제가 뭐지? 했더니만 이 견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27년에 잡지 킹이라는 잡지 11월 호 부록에서 이 메이지 대제, 한자 큰 대자 대제라고 써야 할 것을 메이지 견제, 그러니까 개 같은 황제죠. 점 하나가 붙어가지고 라고 써서 난리가 났던 전설의 오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 일본 업계에서는 견제 수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승만 견통령이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재밌었습니다. 편집장이 굉장히 후해요. 저도 후합니다. 예. 오자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자 없는 책은 없다고. 오자는 책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지 말라네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거는 책을 전체를 다 읽어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편집장이 편집자에게 얘기해요. 이 주인공은 또 담배 핍니다. 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 무슨 말이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판사에서 있는 그 기획회의의 모습들, 다른 부서분들과의 어떤 그런 트러블들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이 도서유통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에도 도서유통사가 있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도서유통사, 그러니까 출판사의 책을 만들고 서점에서 독자한테 책을 판매하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뭐 도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도매상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고 합니다. 그게 큰 차이라고 해요. 자세한 설명은 책에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인공이 왜 이름이 없이 주인공이라고 했는지 저자는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직접 보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 표류사에 그 회사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휩쓸리지마 휩쓸어입니다. 한 3컷 정도 본 것 같거든요. 왜 이런 문구를 테이프를 덕덕 붙여가지고 출판사에 붙여놨는지 직접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집자와 저자가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기묘하게 이렇게 만남을 갖고 원고 작성을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도 작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작가에게 대하는 태도나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설명 없이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느 날 그 저자분께서 워낙 자꾸 마감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편집자가 독촉을 하러 가죠. 어떻게든 써야 합니다. 해서 아무튼 결국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저자에게 글을 쓰게 만듭니다. 근데 원고를 다 작성하고 뒤에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적습니다. 자네에겐 독자가 보이는가? 그러나 독자에겐 자네가 안 보이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현재 이 출판계, 이 출판 업계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실태랄까요? 또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요. 일부러 띄엄띄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장면인데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혹은 추후에 전에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신이 현재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사내에서 이런 생각을 그리고 직접 말도 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들, 수많은 말풍선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이다 발언들이 있는데요. 부디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어요. 네, 완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제가 하나 띄었었는데, 자 여기까지 네,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다 보여드리느라 시간을 많이 썼네요. 자, 오늘은 북파이너 라이브 4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중쇠의 미정이라는 책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고요. 이 책 뒷부분에 이 책의 역자분인 김연한 대표님께서 직접 저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포커스가 안 맞아서 글이 안 보이셨군요. 김선아님. 그렇다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서점에 가시면 됩니다. 탐나시죠? 서점에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책의 중쇠를 이뤄낼 거거든요. 김성찬님, 네, 읍소문 작성하셨네요. 책 읽어보고 싶네요. 읽기에도 편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서 책임지고 서평도 써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성찬님께서 요즘에 또 전문적으로 열심히 서평을 쓰고 계셔가지고요. 영국 문화의 영향이다라고 승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드리면 책의 방향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요. 이게 만화잖아요, 여러분들. 만화예요. 만화니까 만화고 거기에 말풍선이 달려있죠. 방향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의 방향이 다 반대가 돼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만화 작품들이 그대로 판형이 아니라 방향을 유지하는 거더라고요. 네. 박승규님도 이 책의 중쇠에 이룰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신다고 하네요. 오늘 굉장히 힘을 많이 이렇게 또 내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네, 대한민국 편집자들 힘내라고 하십니다. 인터뷰에 담겨져 있는 중에 당연히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네. 저자가 편집자가 된 까닭을 물었더니 이 책과 더 깊이 관계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도 알고 계셨대요. 이 출판사 그리고 편집자를 다룬 작품들이 기존에도 있었다. 그럼에도 땡땡한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썼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등장인물은 실제 모델이 있냐? 여러분들 이 작품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작품은 아닙니다. 예, 어디까지나 저자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픽션입니다만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뭐 예상 가능하시죠? 실제 모델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편집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출판사가 있으면 재밌겠다라는 발상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해주네요. 이런 질문이 있었네요. 저자로서 편집자와 만나면 어떤 편집자에게 끌립니까? 반대로 편집자로서는 어떤 저자에게 끌립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편집자는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편집자로서는 의욕이 넘치는 저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한 권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어쩌지? 라고 하는 그런 저자들을 만날 때면 편집자로서 굉장히 신난다고 해요. 편집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에는 일단 체력을 키우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현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일은 특히 마지막에 체력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에요. 그럴 땐 중요한 건 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작은 출판사가 살아남으려면 큰 출판사와 달리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라고 했더니 역시 현실적인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구입하는 2,000명을 확보하는 일이 선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00명은 보통 초판에 인쇄할 때 2,000부를 찍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출판사에 확실한 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이나 표지만 봐도 독자가 그 출판사로구나 하고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책을 만드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작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어떠셨는지요? 저는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 관계자분들과의 만남이 적잖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은 중세를 찍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이제 출판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요, 이 책이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거의 추천 수준이 아니라 필요할 거예요. 마치 사전이 있는 것처럼 필요할 겁니다. 이거 사실 약간 뽐뿌질입니다. 예. 한국의 편집자 혹은 출판 관계자분이 2,000명은 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편집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중쇄 미정은 중쇄를 찍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중쇄 미정이라는 책, 중쇄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출판사, 작은 출판사 그리고 편집자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약속했던 것처럼 8시 전에 방송 마무리했습니다. 네, 뉴스 잘 시청하시고요. 다음 방송 또 준비하면 기획하는 대로 바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